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네. 제가 처음 그 하프타임 시작했을 네. 때가 100만이 조금 넘었었나? 근데 180만을 드디어 달성했군요. 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자가 180만.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실 구독 잘 안 해주시거든요. 예. 채널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시사 라디오를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180만 몇만 요정에서 시작했는지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요. 나요? 예. 아. 그때 막 130만 요정, 막 150만 요정 예. 막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30만 180만은 대단하네. 진짜 50만 명이 예. 늦은 거니까. 아,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50만 명. 다 또 이게 또 유성열 씨. 김건희 덕분이죠. 그분들의 또 하해와 같은. 네. 얼마나 많은 또 만행들 덕분에 예, 국민들을 네. 괴롭혔으면 이렇게 시사 라디오들 그러니까요. 180만 분이. 와, 시사 라디오가 또 조회수도 이렇게 높고 예. 이게 구독도 많고 예.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사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평화로울 때라도 네. 이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네. 조심하고 맞아요. 긴장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은 이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예,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에 예. 많은 국민들이 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정말 문화적으로도 멋지고 맞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강국이고 네. 근데 정치가 삼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나라가 만약 정치가 인류였으면은 굉장히 더 훨씬 무서워, 더, 예, 훨씬 맞아요. 더 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국민들이 인류니까. 네. 국민들이 인류니까 네. 더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예. 유엔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앞장서겠다, 예. 민주주의 등불 앞장서겠다, 막 이 얘기하는데 진짜 예. 국뽕이 차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좀 자부심이 부강한 나라가 커졌습니다. 되기가 더 쉽지 않나. 정치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요구해야지 정치인들은 움직입니다. 반영하고 바뀌죠. 절대 정치인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표를 무서워하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네. 그 요구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따져보고 또 맞아. 어떤 사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또 지켜보고 따지고 그리고 네. 또 그게 투표로 이어지고 그래야지 아마 국민들의 그리고 특히 제가 맨날 말씀드린 청년들 청년들일수록 더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도대체 그쵸.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우리의 이익에 청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네. 정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따져보면 네. 그걸 꼭 좀 따져봤으면 좀 좋겠어요. 팩트 체크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 끼리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지 말고 네, 제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듣기 싫은 얘기도 좀 쳐다보고 네. 일부 청년들은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공중파 뭐 이런 그래도 이 정치를 오래 담당했던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를 한 나와가지고. 번은 듣기 싫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고 네.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보고 또 그쪽 주장하고 비교해보고 네.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자기의 삶이 나아질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의 확신만 어떤 분들 아직도 뭐 중국 게임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아까도 했지만 그 네. 캡틴 아메리칸가 이분 맨날 중국 얘기하는 분 실형 네. 1년 6개월 받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 1년 6개월 주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없죠. 네. 당연히 없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막 퍼나르던 행위들이 얼마나 황당한 행위들인지 좀 그 일부 극우화 된 청년들은 정말 좀 꼭 좀 봤으면 왜냐하면 네. 그 캡틴 아메리칸가 그분도 인생을 망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허황된 신념 때문에 말도 앞으로 안 되는 취직하기 힘들 겁니다. 그분은. 말도 안 되는 네. 신념 때문에 근데 네. 그 신념을 퍼나르고 서로 얘기하고 즐기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은 정말 중요한 자기의 이익은 팽개쳐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극소수의 어떤 그 권력과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누군가는 희생의 돈을 도구가 벌겠죠.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예.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도 어떻게 윤석열 씨의 도구가 된 건지 아니면 예. 희생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앞장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에서 13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당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은 윤석열 씨가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지 정리해 보면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실 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검찰국에 이제 지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또한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이거 지금 교도소 교정본부 예. 얘기하는 거죠.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 예. 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요. 특검에서 당연히 계엄 선포에 따른 어떤 그 후속 행위를 네.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중요 임무 종사 예. 혐의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상적인 뭐 임무 수행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그 계엄을 이걸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저 법무장을. 그럼 불법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 조치들이 다 중요 종사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되게 네. 구체적인 지시들을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다. 혐의를 부인했고 오늘 특검 조사 후에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예. 않았습니다. 이 출력된 조서에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이를 일일이 수정하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이고요.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저는. 네. 예. 그리고 그걸 다 인정했다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분 근데 이 박성재 전 장관은 이제 특검 조사가 끝나고 귀가할 때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까먹으셨나 봐요. 지하로 갔다가 지상으로 갔다가 본의 아니게 비서관분 네. 굉장히 혼났을 것 같은데 본인도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막 이런데 조사받고 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피곤하고 또 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그리고 머리가 또 뭐 막 하얘지고. 증거 나오는 거랑 어떻게 변명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 취재진 화면 피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하여튼 뭐랄까요? 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다가 원래는 나 지하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특검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1층으로 나왔고 취재진의 질문이 네. 이어지자 취재진에게 짜증을 내는 네. 모습도 포착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형장음 들어보시죠. 그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검찰국에서 그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네. 계속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으니까. 네. 근데 밤에 카메라를 비추려면 플래시가. 플래시를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네.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짜증이 한참 하고 묻어 있는데 거기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진짜 고약한 게 뭡니까? 본인이 내란 당일에 한 그러면- 일들이 고약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영상 찍는 분이 네. 거기서 그러면 플래시 끄고 어떻게 내보내야 되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한 거죠.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계엄 당일에 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바빴다고 예.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통화했고 예. 배상업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하는 분 그리고 신용의 교정본부장, 예. 심우정 검찰총장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이제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혐의가 너무나 아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혐의입니까? 오늘 기자들 질문 받기가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근데 네. 특검이 1층으로 나가라고 해보니까 네. 일 나왔다가 지하를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네, 차가 없어. 내 차가 어디 갔어? 그래 다시 다시 나와. 또 다른 그러니까 층으로 가.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맨 처음에 이거 대답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계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네. 그 조치들이 근데 너무나 지금 의심스러운 조치들 아니에요. 막아도 시원찮을 바에 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하면서 지시를 했다라는 건. 이 지시 하나하나가 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속 조치들은 다 중요 임무 종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MBN 보도에 따르면 밤 11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예. 이제 법무부 실국장 간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과도 이 사람이 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 전 장관 측은 이거 그냥 국무회의 조속히 열어달라. 이렇게 계엄 주장하겠죠. 해제를 위해 예. 이렇게 건의하는 전화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네.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이러려면 이분이 계엄 직후에 한 행위랑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계엄 직후에 대통령한테 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로 보면 여러 가지 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거 보면 네. 이 얘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른바 안가 회동 전에도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제 박 전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네. 했고 MBN에 이제 김 전 수석과의 입장을 들으려고 계속 연락했지만 네.
답을 듣지 그러니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 안가해동에서도 뭐 통화를 하고 여러 어떤 이게 계엄을 막으려고 통화를 한다는 그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건 믿기가 어렵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종식의 갈 길이 먼데 지기현 재판부 아직도 지금 법원 감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명확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지기현 이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 우두머리 네. 혐의인 사람을 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까지 하고 있잖아요.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판 못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대답을 그러니까 하고 있지 사법부에 않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라도 하나라도 네, 해소를 그런데 해줘야죠. 아주 뭐 이거 보호하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시간 이건 다 됐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삼겹살만 먹고 나온 사람 뭐. 네.